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날 시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연준에 의해서 또 유럽은행도 그렇고 영란은행도 그렇고 세계 주요 은행들이 미 연준 따라서 전부 다 그 매파적 견해를 내놨고, 또 소매 판매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된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대 지수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출발 당시에 아예 1.3%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역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조금씩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해서 매수를 늘려나가다가 동시호가에서 한 1,500억 정도 가까이를 사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기관은 계속해서 파는 쪽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이 동시호가에서 비교적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색깔은 붉은색으로 못 바꿨지만 2360.02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어제보다 0.04%니까 뭐 그냥 보합이죠. 오늘 잘 방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그 텔레그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별로 그렇게 미국처럼 우리 시장은 안 빠질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출발에는 거의 1.6%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낙폭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도 조금씩 그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권에 있었고 기관도 매도권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오후 그 마감을 앞두고 조금씩 매도량을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7.41포인트, 어제보다 0.73% 하락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351억을 팔았고요. 기관은 370억을 팔았고 개인은 6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해서 이렇게 튀겨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냥 반등이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도 양봉은 만들었는데 이게 단기적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위쪽에 꼬리가 달리고 뭐 이래서 반등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오늘 그 막판에 확 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1,5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반면에 이제 우리 기관은 1,717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산 종목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전자 1,500억, 삼성 S대이 205억, LG화학 151억, 현대차 71억, 기아 22억, 네이버 36억, 셀트리온 135억, 요렇게입니다. 요렇게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1,717억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35억 샀는데 외국인은 52억 팔았어요. 삼성바이오도 61억 샀고, 하이넥스를 외국인 673억을 팔았는데 기관은 64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뭐 SDI, LG화학, 현대차, 뭐 네이버, 기아, 셀트리온, 카카오 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기관은 모조리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며칠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전혀 종목하는 게 완전히 반대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시장을 달리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짧은 매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부분 하고요. 그런 거로 파생하고 관련돼서 그런 걸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이건 뭐 추워지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예보를 보니까 뭐 다음 주에 강추위가 시작된다. 이렇게 돼서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단 키트하고 또 제약 바이오, 이거 요새 계속 얘기 나오죠. 이 중국이 확진자 이제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니까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감기약, 해열제 이런 거 사재기 열풍이다. 이제 이런 뉴스 들으셨죠. 그리고 미국도 코로나가 이제 재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그 진단키트를 통해서 무료 검사 다시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팬데믹 반대로 우리에게는 엔데믹이 전환을 해도 이 진단키트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갈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도 나오고, 뭐 그런데다가 이제 엔젠바이오 같은 종목은 올해 이제 매출이 100억 돌파, 제약 쪽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암 진단 제품 수요 증가 등등해서 내년에도 괜찮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은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는 이제 괜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X 중공업이 한국 조선해양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거를 불씨로 해서 조선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연준의 강력한 발언에 대한 충격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영향권에서 이제 빠져나와 가는 거 아니에요. 내주부터 이제 새로운 시장이 또 흐름이 이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미국 시장 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연준의 강경 발언에 의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0.6%가 나왔어요. 예상은 마이너스 0.6%가 나왔는데 예상은 마이너스 0.1% 정도 예상을 했고 지난달에는 1.3%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3.23%, S&P 500은 2.49%, 다우는 2.25%. 아주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오늘 이제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이게 이제 이번 이 판은 이제 숏이 좀 승리한 이벤트다. 지난달은 이제 롱 쪽이 먹었으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발표하고 뭐 파월 의장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오후에 이어지잖아요. 그날은 이제 약간 비척비척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이제 작심을 하고 현물하고 파생해서 풋 옵션 뭐 이런 데서 이제 완전 다 해결해 버리는.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이제 뭐 전문가 영역입니다.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롱이 아니라 선수들은 숏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간 뭐 하여튼 근데 그게 이런 것들이 그냥 무작대기로 자기가 뭐 생각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런 여건을 딱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건이 나온 거죠. 강경 발언을 한 데다가 소비자 판매 지수까지 부진하니까 야 이제 경기 침체 제대로 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숏을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또 그런 거가 나쁘다 뭐 이게 투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없어요. 원래 이제 이 먼 게임이 그런 거니까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장은 그렇다고 해도 그럼 이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앞으로 정말 이제 증시에는 이렇게 무서운 추운 한파만 계속 될 것이냐. 크리스마스 랠리도 없어졌다 그러는데 근데 또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주식시장이 꼭 내일이 망할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달라지는데, 자고 나면 달라지는 데가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회만 있으면, 이 시장은 기회만 있으면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좀 튀어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막 이런 게 이제 좀 거듭되겠죠. 언제까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연히 될 때까지. 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 그러니까 지금 수면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계속 들어서 배가 쫙 떠올라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짓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비관론, 낙관론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항상 그 비관론과 낙관론이 충돌하는 곳이 이제 시장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오늘 이제 자료들이 막 돌아다니던데 12월 산타랠리가 없으면 12월에 산타랠리가 없으면 다음 그 산타랠리가 없었던 해에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주가가 산타랠리가 있었던 해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올해 뭐 산타랠리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1월 달에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별 논리도 없는 거고, 또 뭐, 우리가 이제 그 평균의 오류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오류 덩어리 기사들인데, 이제 그런 것도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이런 것까지 끌어다가 괜찮다 이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말고 그런 논리 말고 그건 거의 이제 무논리에 가까운 건데 내년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계속 공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를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런 거예요.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올렸어요. 파월 의장이 올린 게 아니라 연준이 올린 거죠. 예, 연준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국채금리가 같이 빠져요. 아니, 국채금리 빠지면 안 되지. 이게 기준금리 올랐는데 국채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건 뭐지? 제가 이제 매일 새벽에 그 미국 국채금리를 이렇게 텔레그램 보내드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딱 보시고 그런 생각이 드셨어야 돼요. 이게 뭐지? 왜 금리 올리고 주가 빠지고 그랬는데 채권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면 한 번쯤 궁금해 보셔야 돼요. 이건 뭔 일인가?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연준 의원들이 얘기한 점도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점도표의 평균치가 5.1%.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금리가 5.1%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이 싸해지는 거죠. 야, 이거 아니구나. 뭐 연준이 금리 이제 조금 올리는 척 하다가 내년에 그러다가 이제 멈추고 뭐 방향을 전환하고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야, 그거 이제 물 건너갔네. 이제 연준 세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경기 침체도 더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런 반응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5.1이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요런 국채금리가 이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꺾여가고 있고, 이제 나타나는 수치 말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가 지표나 지수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됐잖아요.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런데다가 2월 24일인가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이 올라가는 데에 그냥 더 가속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원자재, 에너지, 뭐 곡물 가격 다 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 요즘 기온처럼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월 개념, 지난달보다 이렇게 월 개념으로는 그렇게 세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전년 대비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이제 전년 대비가 해를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 작년에 기준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점이 이제 내년 되면 작년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훅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되면 연준이 뭐 필요 이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줄었는데 왜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 뭐 계속 올려놓고 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경기가 침체되는데. 예.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니 얘네 장난치나 하다가 마나 왜 인플레이션 수치가 아직도 이렇게 높은데 근원은 6 헤드라인은 7.1 이런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재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둘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연준이 항상 얘기할 때, 이게 고용수치 봐라, 고용수치. 이게 사람 못 구해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고용 얘기 나올 때 우리 사람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팻말 막 써붙이고, 그런데 대개 이제 이게 무슨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예요. 그런데 고용 수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금리 더 올려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택 비용이에요. 주택 비용이 이게 좀처럼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 이제 고용에 관한 거는, 근데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떨어질 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요. 진짜 수직 낙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팩터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스트 벨트 어쩌고 그래가지고 디트로이트 이쪽 해갖고 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서비스 레스토랑 이런 쪽에 있는 이민자들 트럼프 때 다 내쫓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그냥 지발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쪽에 구인난 고용 수치가 좋은 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화이트 칼라 쪽에서 자꾸 레이오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줄이잖아요. 근데 화이트 칼라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어디로 오냐? 이게 다시 블루 칼라로 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성격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택 비용 같은 것도 연말이 지나면서 이게 주택 비용이 예를 들면 렌트비 내고 하고, 근데 이미 집값이 꺾였기 때문에, 근데 렌트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그쪽에 살 때 첫 달하고 마지막 달을 먼저 디포짓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이렇게 셋돈을 렌트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그 기간 안에 렌트비를 줄이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게 딱 꺾이는 순간 이제 다시 계약할 때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비용이라는 게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이제 주택 가격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을 지나면서 이게 후두둑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위축돼 있으실 필요가 없다. 시장이 진짜 앞도 안 보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시장이 없어요. 보면 다 어떻게 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보는데 이번에 이제 일어났던 일 중에서 우리가 그런 낌새를 한번 차려볼 눈치채 볼 만한 그런 공간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뭐 주말에 막 주식 괜히 했어 뭐 이러지 마시고 괜히 했어는 옛날에 하셨어야 돼. 이제는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다. 다만 증시가 암만 춥고 이런 한파가 와도 결국은 증시의 봄은 오고야 만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준비하고선 봄을 맞는 사람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 정신 차리니까 봄이 드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린 그 봄을 준비하자. 준비해 나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 제가 그 슬꼰생의 신청곡을 올해가 다 가는데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근데 신청곡이요. 이게 트로트예요. 근데 이게 뭐 옛날에 오기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부른 아주 전통 트로트인데 저는 이제 뭐 취미 삼아 나팔 불지만 이게 이 트로트가 사실 참 맛내기가 힘들거든요. 힘든 것 같아요. 더 외국 곡보다.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약속이라 올해가 가기 전에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올려놨으니까 간만에 좀 트로트 좀 머리 식히실 겸 들으시고 날씨 춥다니까 몸 따뜻하게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저는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